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어떤 이들은 조용히 움직이는데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쳐도 결국 남이 만든 판 위에서 평생을 허비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게임의 규칙을 배우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정직, 성실, 희생이라는 미덕은 사실 진짜 게임의 승자들에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게임의 법칙, 보이지 않는 손들이 부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해왔는지에 대한 냉혹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법칙, 대중이 아닌 게임 그 자체를 지배하라.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장 목소리 큰 자들이 늘 관심을 갈구하지만 부와 권력은 결코 그들의 손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마치 물이 흐르듯 처음부터 소리칠 필요조차 없었던 이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떠벌리지 않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다른 모든 이들이 읽고 있는 대본을 직접 쓴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주목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판을 설계하며 결정적인 순간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일격을 가하기 전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특정 가문들이 세계를 지배해온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특정 이름들은 언론의 헤드라인에 결코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그 헤드라인을 찍어내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이지 않았고 록펠러 가문이 대중의 박수를 쫓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유서 깊은 왕조들이 바이럴을 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배우지 못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권력이란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결코 읽히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진실을 간파했습니다. 복종받기를 원하는 자는 명령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율입니다. 어떤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한 남자의 침묵. 그것이 바로 힘의 본질입니다. 이런 종류의 힘은 단순한 노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설계를 통해 구축됩니다. 대중은 시선을 분산시키는 연막일 뿐이며 진짜 부는 무대 뒤에서 만들어진다는 이 잔인한 원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왜 제자리에 머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을 너무 쉽게 드러냅니다. 자신의 계획, 마음, 심지어 설계도까지 전부 보여주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내뱉는 모든 말은 자신의 일부를, 자신의 예측 불가능성을, 자신의 협상력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소통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통제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법칙. 여러 개의 얼굴을 만들고 단 하나만 보여줘라. 힘없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상위 엘리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이 각기 다른 버전의 힘을 요구한다는 것을 압니다. 협상을 위한 얼굴, 유혹을 위한 얼굴, 전쟁을 위한 얼굴, 그리고 평화를 위한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고독 속에서만 마주하는 진짜 얼굴, 진정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 진짜 얼굴은 가짜라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신성하기에 공유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보호받아야만 하기에 깊숙이 묻어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는 것이 부정직하고 진정성만이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통제하기 쉽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입니다. 장군은 자신의 전투 계획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체스마스터는 다음 수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가면 없이 세상을 활보하는 사람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순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 두려움, 맹점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엘리트들이 감정적인 대중과 분리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지렛대를 만드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드러낼 뿐입니다. 그들은 진실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 정보는 독점하고 결코 공유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줄줄 흘립니다. 자신의 계획, 목표, 심지어 내면의 상처까지도 그저 이해받고 싶다는 값싼 쾌감을 위해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뱉어진 모든 단어는 당신을 파멸로 이끄는 지도와 같습니다. 너무 늦기 전까지는 누군가 당신이 건네준 그 설계도를 이용해 당신을 가두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강력한 사람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듣고,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상대의 말투, 자세, 미세한 침묵까지 해부합니다. 모든 대화는 엑스레이 촬영과 같고 모든 미소는 분석의 대상이 되며 모든 말실수는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그는 가장 마지막에 말하고 가장 적게 드러냅니다. 세상이 그 빈 공간을 궁금해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그의 통제력은 표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밀함에서 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성공은 연기력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이며 영향력은 목소리 큰 자가 아니라 읽히지 않는 자에게 속한다는 것. 다른 이들이 소리칠 때 침묵을 지키는 사람, 다른 이들이 고백할 때 관찰하는 사람,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노출할 때 기다리는 사람. 통제는 미스터리에서 시작되고 부는 은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그들이 당신을 정의할 수 없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대 위로 올라서고 싶다면 연기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삶을 해설하는 것을 멈추고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인식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법칙. 시간을 폭군처럼 무기화하라. 평범한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소중한 것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피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 바로 시간, 집중력,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 의미 없는 대화, 억지로 짓는 미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얼거리는 사과. 이 모든 것이 그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그를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왜 자신이 늘 피곤한지, 왜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진정한 부자들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지배합니다. 시간을 블록 단위로 자르고 각 블록에 명확한 결과를 할당하며 감히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반응하며 살지 않고 의식 속에서 삽니다. 가난한 이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진실,
즉 시간은 자원이 아니라 전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정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균형을 맞추라고 배웠지만 균형은 거짓말입니다. 엘리트들은 결코 균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조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에게 매 시간은 복종해야 하고 매일은 작전 배치이며 매주는 하나의 캠페인입니다. 강력한 사람이 여유롭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미 전장 자체가 자신을 위해 싸우도록 설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뛰지 않습니다. 그의 시스템이 뛸 뿐입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바쁜 것이 고귀하다고, 노력이 가치와 동일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적들이 설계한 달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소음에 반응하고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위해 봉사하며 허락될 때 쉬고 지시받을 때 일합니다. 그것은 삶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5번째 법칙. 사람을 자산과 장애물로 분류하고 그에 맞게 대하라. 당신은 당신의 인맥이 당신을 지지해준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발목을 잡는 무게추일 뿐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당신에게 접근하기를 원하면서도 아무런 가치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은 습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그들을 곁에 둡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당신의 궤도를 감염시킵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친구를 두지 않습니다. 그는 기능을 둡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평가됩니다. 그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나의 규율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가?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적은 아니지만 분명한 부채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잘라내야 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침묵은 권력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는 전정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6번째 법칙. 감정은 균열이다. 완벽하게 봉인하라. 당신은 당신의 기분을 얼굴에 드러낸 채 방으로 들어섭니다. 한숨으로 긴장감을 표출하고 사과로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압박에 움찔하고 너무 일찍 축배를 듭니다.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함께 만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그 모든 순간 당신은 에너지를, 영향력을, 통제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감정은 당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는 총과 같습니다. 엘리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의 분노는 무서운 집중력이 되고 두려움은 예지력이 되며 슬픔은 깊은 침묵이 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합니다.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비롯된 일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이 소리치거나 당황하거나 토라지는 모습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오직 평온하고 느리고 침착한 겉모습뿐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전쟁과도 같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감정적 누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파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읽히지 않을 때 그는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전쟁터에서 정직함은 노출이고 경쟁에서 취약함은 적에게 바치는 통화이며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두에게 유리한 지렛대입니다. 7번째 법칙. 프레임을 소유하거나 그 안에 갇히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먼저 내뱉고 그 문장이 채 끝나기도 전에 패배합니다. 그들은 서둘러 자신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말로 긴장을 완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공간에서는 거래가 성사되거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더 깊은 차원의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바로 프레임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방에 들어가 적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구부리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들은 무기처럼 단어를 고르고 덫처럼 침묵을 사용하며 이안이 아닌 무장해제를 위해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지배적으로 느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여진 관점이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렌즈가 됩니다. 인간 인식의 원초적 법칙. 권위는 그것을 가장 갈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는 남이 정한 규칙 안에서 논쟁합니다. 강한 자는 규칙 자체를 재정의하여 다른 이들이 자신의 설계 안에서 논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위험할 때는 상대방이 프레임을 설정했다고 믿게 만들면서 그림자 속에서 결과를 조종할 때입니다. 8번째 법칙. 정신을 가차없이 먹여 살리거나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지배당하거나 권력을 공부하지 않는 자는 권력을 공부한 자에게 언제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책을 읽고 때때로 무언가를 들으며 구경꾼처럼 지식을 소비하는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는 여전히 프로그램 가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엘리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얻기 위해 읽습니다. 배우기 위해 듣는 것이 아니라 해독하기 위해 듣습니다. 모든 팟캐스트, 모든 책장, 모든 성찰의 순간은 전술과 패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대중이 오락거리를 쫓는 동안 엘리트들은 칼날을 갑니다. 그들은 지혜가 필요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정신 속에 지혜를 장착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항상 10발자국 앞서 나가는 이유입니다. 9번째 법칙. 무자비하고 계산된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영원히 하인으로 남거나. 당신이 배운 가장 큰 거짓말은 안전이 곧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손실을 피하면 어떻게든 위로 올라갈 것이고 실패를 최소화하면 이길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안전은 노예 상태이며 당신의 목에 걸린 목줄은 바로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엘리트들은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산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완충 장치를 만들고 예비 계획을 날카롭게 다듬은 다음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들은 편안함 속에서 제국이 건설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거대한 부는 전략적 노출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정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 순간들 위에 말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허락을,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움직임에만 보상할 뿐입니다. 당신은 주저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그저 스스로의 감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10번째 법칙.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유산을 구축하라. 이 세상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그들의 결정이 자신의 얼굴 없이도 여러 세대에 걸쳐 메아리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기 위해 지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은 소모되지만 유산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자아는 장난감을 사지만 전략가는 영속성을 삽니다. 자아는 순간을 장식하지만 건축가는 수세기를 설계합니다. 지위에 집착하는 자는 빚을 남기고 유산에 집착하는 자는 통제권을 남깁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인물들이 거의 부유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약점이 아니라 무기로서의 보이지 않음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부가 시스템 안에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숨겨져 있을 때 당신은 사라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유산은 박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형태로 박수를 찍어냅니다. 당신의 핏줄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 현금 흐름, 해고될 수 없는 소유권, 당신의 목소리보다 오래 살아남는 영향력. 진정한 부는 당신의 목숨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흙 아래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의 적들이 당신의 이름을 잊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트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숨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깊고 어두운 법칙들에 대한 탐구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길을 찾는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이 게임을 수동적으로 플레이하는 대신 마스터하기로 결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오늘 나눈 이 지식이 당신의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죽으면 세상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설계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바로 소비자와 왕의 차이입니다. 한 명은 빈자리를 남기지만 다른 한 명